에이즈, 말라리아, 에볼라, 콜레라, 흑사병, 홍역, 독감,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까지 인류 역사에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거나 지금까지도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전염병 어벤져스들도 한 수 접고 들어가야 되는 전설의 멤버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강제로 은퇴당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실험실에 고이 잠들어 있는 끝판왕급 질병이죠. 이 녀석이 죽인 사람만 따져도 앞에 열거한 병들을 다 합친 것보다 많고 역사도 엄청나게 길어요. 천연두 다들 들어보시긴 했을 겁니다. 역사책이나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천연두로 죽은 인물들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지금은 왜 천연두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흉악했던 질병, 그리고 인류가 최초로 완전 박멸에 성공한 질병, 천연두에 대해 알아봅니다. 흑사병이나 콜레라처럼 세상을 아예 뒤집어버린 전염병들이 많죠. 근데 천연두는 은근히 임팩트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천연두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워낙 오래전에 등장해서 전 세계로 퍼지고 꾸준히 창궐해서 특별히 뭐 언제 유행했다 이런 게 없고 그냥 당연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완전히 퇴치돼서 걸릴 일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요. 인간과 천연두, 적과의 동침이 시작된 건 최소한 기원전 4000여 년경부터입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 그러니까 나일강 중상류 지역에서부터였다고 추정되죠. 실제로 천연두로 죽었다고 확인되는 가장 옛날 사람은 바로 람세스 5세인데요.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겠지만 이집트의 파라오 중 한 명이거든요. 에티오피아에서 나일강을 따라 내려가면 나오는 게 이집트니까 말이 됩니다. 천연두에 걸리게 되면 입안의 점막에서부터 붉은 발진이 생기기 시작해 얼굴을 거쳐 온몸으로 번지다가 이게 물집으로 변하면서 고름이 차기 시작합니다. 발열과 두통은 기본이고 구토와 탈진이 일어나며 사경을 헤매다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물집이 딱딱해지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그 후 다시 2주 정도에 걸쳐서 이 고름 딱지들이 떨어지고 흉터가 되는데 여기서 증세가 약화되면 살아남는 거고 약해지지 않으면 죽는 거였습니다. 살아남더라도 흉터, 그러니까 곰보 자국을 갖고 살아가야 했죠.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 한 명이 감염되고 그 사람이 완치되기 전까지 몇 명을 더 감염시킬 수 있냐를 알려주는 수치인데요. 현재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의 경우 감염 재생산 지수가 3 정도 됩니다. 근데도 몇 년째 퇴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천연두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대략 3.5에서 6 정도, 3만 돼도 현대 방역 기술로 해결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어땠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입이나 코의 점막에 있던 바이러스가 기침 등을 통해 방출, 공기를 타고 다른 숙주로 이동하는 감기와 비슷한 전염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감기나 독감은 사망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죠. 근데 천연두의 경우는 치사율이 기본 30%를 찍었습니다. 감기처럼 팍팍 전염되면서 10명 중 3명은 죽는다는 건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천연두는 기원지인 아프리카뿐 아니라 인접해 있는 유라시아에도 일찍이 진출했습니다. 인류의 주요 문명들 전부가 아프리카 유라시아에 자리 잡았던 만큼 천연두는 언제든 창궐해도 이상할 것 없는 기본적인 디버프라고 볼 수 있었죠. 천연두를 일으키는 두창 바이러스는 원래는 인간이 아닌 설치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빌이라고 하는 이 귀여운 동물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였죠. 이게 변이 돼서 낙타에게 전염이 되고 그게 또 변이 돼서 사람으로 옮겨온 거예요. 낙타는 개보다는 늦지만 꽤나 초창기에 길들여진 인류 문명의 원년 멤버입니다. 그런 만큼 천연두는 인류 문명의 초기부터 무임승차를 할 수 있었어요. 모기를 중간 숙주로 해서 온갖 포유류들의 몸에 다 옮겨다니는 말라리아나 객과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전염되는 광견병처럼 사람과 다른 동물들을 넘나드는 병들을
이것을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건 흔치 않은 경우고 보통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들은 한 종류의 숙주에게 적응해서 진화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드물게 다른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넘어온 뒤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살아남고 눌러 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연두가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아예 넘어왔죠. 설치류와 낙타를 거쳐서 사람에게 왔지만 이후에는 사람한테 최적화돼서 다른 동물들은 걸리지 않는 병이 됐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사람들은 최소 기원전 4000년쯤부터 꾸준히 두창 바이러스에 노출돼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창 바이러스와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었던 인류 집단들도 있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천연두로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갔습니다. 천연두와 수천 년간 공존했던 유럽인들이 침략해 들어오자 면역력이 없어서 무방비로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인들의 가혹한 수탈과 학살도 문제였지만 사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가장 많이 죽이고 사회까지 붕괴시켜버린 1등 공신은 바로 천연두를 비롯한 구대륙의 전염병들이었습니다. 천연두를 인위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30%의 치사율을 뚫고 운 좋게 완치되기만을 기도해야 됐어요. 하지만 수천 년간의 공존 과정에서 인간들도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천연두에 걸렸다가 일단 살아남으면 다시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방법을 생각했죠. 천연두에 걸리긴 걸리되 살짝만 아프고 완쾌되면 되지 않을까? 자세한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일단 2번은 안 걸린다는 게 수천 년의 경험상 팩트였거든요.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천연두 예방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천연두 걸렸던 사람의 옷을 며칠간 빌려 입는다든지 하는 간접적인 방법부터 천연두 환자의 고름을 말려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 흡입하거나 피부를 째서 고름을 직접 바르는 비위상하는 방법까지 나왔어요. 이걸 인두법이라고 하는데 19세기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널리 쓰였습니다. 인간과 같은 고등생물의 면역 체계는 신체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들을 식별해서 거기에 딱 맞는 항체를 생산해 대응하는 후천 면역 체계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밀 타격이라서 강력하긴 한데 그만큼 항체 만드는 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인체는 다음에 같은 녀석이 또 침입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번 만들어진 항체를 기록으로 남겨서 보관합니다. 이걸 면역 기억이라고 하죠. 이런 면역 체계의 특성을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병원체를 확보해서 독성이 없게 약화시킨 뒤 인체에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 체계가 손쉽게 처치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가 나타나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면역이 생기는 거죠. 인두법도 현대의 백신과 기본적인 원리상으로는 별다를 게 없습니다. 환자의 고름을 채취해 말리거나 하는 과정에서 두창 바이러스가 약해지고 그 약해진 바이러스를 일부러 몸에 넣어서 살짝만 아프고 넘어가는 거니까요. 문제는 이게 복불복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알 방법도 없고 사람마다 얼마나 저항력이 있는지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인두법 조졌다가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았죠. 2% 정도는 그냥 죽었습니다. 현대인의 기준에서 보면 거의 러시안 룰렛급이었다는 건데 18세기의 끝자락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우두법을 발명하면서 천연두와 인간의 오랜 전쟁에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에드워드 제너는 런던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1773년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개인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는 기똥찬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돼요. 당시에도 인두법이 퍼져 있긴 했지만 제너의 고향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민간요법이 따로 있었거든요. 소들이 걸리는 질병 중에 우두라는 게 있는데 걸리면 고름이 좀 생기면서 아프다가 알아서 치유되는 가벼운 병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한테도 걸리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었어요. 신기한 건 이렇게 우두에 걸렸던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리는 몰랐지만 제너의 고향 마을에서는
이게 이미 예전부터 알려져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고, 특히나 우유 짜는 여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정설로 통했어요. 에드워드 제너는 이걸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하면 인두법보다 훨씬 안전하게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냥 바로 생체 실험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실험 대상은 존 필립이라는 62살 할아버지였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9살 때 우두에 걸린 적이 있다면서 실험에 자원했어요. 자, 필립 할아버지한테 바로 천연두 고름을 주입! 진짜 안 걸리네? 9살 때 형성된 면역이 할아버지가 돼도 유효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은 제임스 핍스라는 8살짜리 어린애한테 해보기로 합니다. 우두 걸린 소의 고름을 채취해서 어린애한테 주입! 6주 동안 기다린 다음 이번엔 천연두를 주입! 핍스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확실하다 생각한 제너는 이후 2년간 20번이 넘는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심지어 아직 돌잔치도 안 한 자기 아들한테까지 실험했어요. 18세기 때 일입니다. 그런 뒤에 영국 왕립학회에 자랑스럽게 보고를 올렸죠. 이름하여 우두법, 인류 최초의 백신, 인류 최초의 예방접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빠꾸 생체 실험까지 하면서 인류 최대의 발명을 했는데 당시 영국인들의 반응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소의 고름을 주사한다고? 그러다 소로 변신하면 어떡함?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왕립학회에서는 이거 특허내서 떼돈 한번 벌어보자 라면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대인배였던 에드워드 제너는 우두법 특허를 무료로 풀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영국만 빼고 전 세계에서 대인배로 인정받고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됐죠. 제너는 라틴어로 소를 뜻하는 와카에서 따와 백시네이션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우두법을 뜻하던 백시네이션은 예방접종을 뜻하는 일반 명사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제너가 우두법을 발명하고 불과 200년 뒤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퇴치됐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소련과 미국이 힘을 합쳐 천연두 박멸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건데요. 냉전의 시대였지만 인류 공공의 적이었던 천연두 앞에서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천연두로 죽는 사람이 연간 수백만 명이었거든요.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지긋지긋한 전염병을 퇴치하기로 결심! 미국의 전폭적인 자금 지원과 소련에서 개발된 최신 백신이 합쳐져 1967년부터 국제보건기구의 지휘 아래 전 세계적인 선멸전이 시작됐어요. 1977년 소말리아에서 마지막 감염자가 보고되고 1978년 영국에서 마지막 사망자가 나오면서 작전이 시작된 지 20년도 안 된 1980년 천연두의 박멸이 공식적으로 선언됐습니다. 이후 세대는 천연두 예방접종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졌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천연두 바이러스 자체는 아직 지구상에 남겨져 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의 실험실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관되고 있죠. 지구가 계속 평화로워서 아무도 저 두 실험실을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